네, 이번에는 기획 배경을 이제 원작이 가지고 있는 작품 내적인 요소를 한번 분석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찾아보는 사례인데요. 문제를 발견하는 방식은 앞에서 봤던 사례는 어떤 외부 환경과 관련된 이제 그런 것들이었고, 우리가 봤던 어떤 햄릿 같은 경우도 작품이 가지고 있는 주제나 어떤 의미, 내용의 어떤 특이점들을 분석하면서 이러한 작품은 이러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과 관련해서 뭐 사람들과 우리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작품이 가지고 있는 우리 내부 환경 분석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여러분 선배들이 했던 자료인데 영화 뷰티 인사이드를 우리는 연극으로 이제 만들어 보고자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유를 작성한 건데요. 영화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수 있는 이제 주인공이 시시각각 얼굴이 바뀌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이걸 통해 어떤 외면보다는, 그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 정말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만든 그런 작품이었는데요. 여기 선배님들이 쓰신 거를 이제 보면, 특히 요즘 외모 지상주의와 관련된 문제가 어떤 사회적으로 굉장히 대두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이제 여러분 선배들이 외부 환경과 관련된 우리 삶의 여러 문제들이나 이런 것 중에 이 특히 외모, 우리가 너무 외모에 대해서, 그쵸? 신경 쓰고, 관심 갖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이 사회 문제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이 작품과 관련된 우리 사회와의, 우리 삶과의 관련성을 찾아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이제 그대로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는 누구나 사실 알고 있지만 이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우리 안에 있는 뷰티 인사이드를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만드는 이제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어떤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도를 그대로 이제 연극적으로 뭔가 살려서 영국으로 한번 다시 만나게 하는 이런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드라마도 있었는데요. 드라마 속에도 보면은 이 작품을 왜 만들고자 했는지 잘 나타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얽매여 산다. 우리를 정의하는 많은 것들, 뭐 이름, 성별, 나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들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얼굴 같은 것. 그러면 이 삶은 불행할까, 행복할까? 이 드라마는 이제 그러한 질문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마지막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를 보시면 외면이 누구보다 중요했던 세계와 외면이 이제 의미가 없었던 어떤 도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진짜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어떤 과정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정의하는 것은 과연 외면일까, 내면일까? 이 드라마는 가볍게, 그러나 깊게 질문을 던지려 한다라고 이제 드라마의 어떤 기획 의도를 아주 잘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연히 기획 의도를 쓰인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방향과 관련된 영화, 드라마, 뭐, 작품 많잖아요. 웹툰도 있고. 이러한 작품들이 작의나 그쵸? 어떤 연출 의도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면 이 작품을 왜 하려고 하고 뭘 하기 위해서 하는구나라는 이제 그런 기획 의도에 대해서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자료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어떤 기획 의도에서 이제 현대인들이 외모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기획하고자 하는 작품이 얼마나 의미 있고 어떤 사회적인 시의성이 있는지 이제 그런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사례인데요. 앞에서 이제 외모지상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현대인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봤더니 외모 관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근거를 제시할 때는요, 반드시 이 출처가 어딘지를 이제 꼭 밝히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10년 전 자료인지 2019년 자료인지 현재의 자료인지 여기는 실제로 여러분 선배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이제 결과고요. 특히 연령별로 뭐 예를 들어 봤더니 연령별 외모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연령대별로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여기 출처를 이렇게 밝혔는데 여기까지만 밝히면 안 되고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몇 년도 자료인지 그리고 이게 공식적인 어떤 근거, 출처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판단하시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외모 지상주의. 네. 네, 우리 외모 너무 신경 쓰는 거 심각하다. 그래서 연극 이 뷰티 인사이드를 통해서 조금 이런 사회에 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뭔가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면서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이제 다른 방식,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게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사람들에게 말로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특히 내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한다거나, 뭔가 좀 도전적인,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우리나라에서 과연 되겠어? 그럼 그런 작품이 되겠어?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아니야, 그렇지 않아. 어디에서 이런 거 했는데 굉장히 잘 됐고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방식을 많이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도 작년 선배들이 한 거를 제가 약간 편집 가공해서 좀 설명을 하면 나는 뭔가 이동형이고 관객들이 좀 참여하는 새로운 뭔가를 좀 만들고 싶어. 그런데 이게 과연 될까라고 네가 질문을 한다면 내가 그 성공 사례를 알려줄게. 그럼 예를 들어 뉴욕에서 더 라이드라는 어떤 작품이 있는데 타임스퀘어의 어떤 엔터테인먼트 중심가를 집중적으로 이제 관람하는 투어 형식인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굉장히 이색 버스 투어여서 뭔가 최고급 공연장에 객석에 앉아있는 듯한 기분도 느끼고 센트럴파크, 뭐 카네기홀 등 이런 상징적인 명소들까지도 돌아다니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시간은 75분이고 가격이 얼마였고 예약 방법이 어떤지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런 게 있었는데 실제로 이게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이렇게 근거 자료도 대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6년 전에 선보인 이거는 뉴욕의 굉장히 고부가가치 관광 상품이 돼서 연간 17만 명이 봤었다. 그리고 특히 뭐 한국 관광객들도 여기 가서 38만 명 이상이 봤더라. 그러면서 실제로 여기에 참여했던 관객의 인터뷰라던가 이제 이런 것까지 다 넣어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려고 하는 게 이런 거랑 비슷한데 이거 봐 성공 사례 있어. 그리고 외국에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있어. 그래서 국내 투어를 하면서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성공했던 어떤 로드 시어터라는 이런 사례도 있었어. 그리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극장이 아닌 또 버스에서 이제 이동형 공연을 선보였던 대구의 어떤 사례까지. 그래서 얘는 문화형 어떤 콘텐츠 놀이 버스였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굉장히 재미있는 지역에서도 그런 열기를 이어갔었다라고 좀 설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호기심을 먼저 이걸로 자극하는 방식도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아직 숨겨놓고 이거 관련된 이야기를 미국에서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성공했고 사람들의 반응이 좋은 어떤 사례가 있다. 국내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 그쵸?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얼마나 재미있어 하는지 우리가 원하는 게 어떤지 그래서 사회 트렌드로 나타나는 어떤 자기 주도적인 경험을
원하는 요즘의 관객들, 그래서 이들의 요구에 잘 맞아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분석도 굉장히 잘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만 이렇게 제공하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것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관광도 하고 공연을 볼 수 있는 어떤 에버랜드에서 이동형이면서도 관객 참여형 공연을 기획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객에게는 어떤 일상을 탈출하는 어떤 거를 해줄 수 있고 에버랜드 입장에서는 니네 에버랜드에 오는 거 플러스 또 다른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설득하는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구분을 해서 의도와 효과를 밝혀주는 이렇게 한 사례도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올해 5월에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다가 이제 9월로 연기된 청춘 페스티벌 사례인데요. 기획 의도와 이제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야? 라는 거로 했을 때 여러분들도 매우 공감이 가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제가 엄마다 보니까 우리 아들 생각이 나서 웃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야, 너 옷이 그게 뭐야? 그쵸? 이런 질문 많이, 듣게 되죠. 그리고 내가 그거 해봐서 아는데 그거 별로야. 하지 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하면서 또 수없이 많은 조언들 우리 하고 살죠. 네, 술 먹고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친구들한테 진심 어린 이야기 하는데요. 하지 마세요. 네. 뭐 너네 상사가 또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해도 너무 상처받지 마. 다 널 위해서지. 젊어서 고생은 뭐 사서도 한다잖니? 이런 이야기, 그쵸? 이 느낌. 수많은 참견 때문에 나를 잃어가지는 않나요? 이 질문이 우리가 내가 왜 기획을 하려고 했는지,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돼? 라고 했을 때, 야, 너 이러이러한 질문 듣지 않아? 그래서, 나를 잃어가고 있지 않니?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뭘 하느냐. 잠재적 꼰대들이 사는 세상에서, 대피소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한 번 사는 내 인생, 우리 청춘 페스티벌에서 나는 나대로 잘 놀고 너는 너대로 잘 놀아보자. 그래서 너, 나 잘하자 해서 한번 뭔가 하자라는 거죠. 누가 누굴 격려하냐고 너나 잘하세요. 라고 이렇게 메인 카피도 잘 뽑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쵸? 수많은 참견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느끼는 이러한 소소한 괴로움을 가지고 좀 대피하는 어떤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 그게 이 기획 의도이고 그래서 뭘 할 거야? 한마디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잘 놀아보는 페스티벌이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청춘 페스티벌 슬로건도 굉장히 중의적으로 잘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 나, 각자 잘하자 하지만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아까 왜 무엇을 어떻게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이런 걸 찾으실 때 오늘 우리가 하는 기획 의도를 찾아내는데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